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계약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거주 사유에 대한 집주인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대로 수긍하기가 어렵다면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해야 되겠다. 여기서 2년 더 거주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생각해서 통지를 했는데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법률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임대차 전문 변호사인 김범원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입자들이 많이 겪는 상황을 예시로 제가 먼저 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걸 갖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살고 있는 집에서 2년간 더 살아야 되겠다. 살 수밖에 없게 됐구나.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요. 우리 부모님이 곧 들어오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갱신 못 받아주겠습니다. 해서 거절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임차인이 들어가서 살고 있네. 이렇게 알게 됐어요. 보증금도 많이 올랐고 이렇게 처리를 했구나.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네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는 세입자에게 최소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월세를 2달간 냈던가 하는 네. 이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세입자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당연히 거절할 만한 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여러 거절 사유에 대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거절 사유는 집주인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겠다 이런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들어서 살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예. 법조문에 따르면 이제 임대인, 집주인의 예. 부모, 자식이 예.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즉 집주인이 부모님 자녀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겠다면 4년이 아닌 2년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 법상으로도 이제 허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된 것 같은데,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사례처럼 제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내 아이가 들어가서 살 거예요. 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생기고 있고 전세 보증금 올라갔고 뭐 이렇게 됐으면 이럴 때 살고 있었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네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계약갱신 요구 시 보증금이나 월세 5%만 인상해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 새로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있으면 손해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오른 시가대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뭐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사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될 때까지는 확실한 내용들이 없어서 분쟁돼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실거주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두고 아주 좀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예.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시기에 예. 집주인에게 예.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집주인은 예. 이제 코로나로 이제 사업이 어려워져서 예. 자기가 거기 들어 살겠다라고 네. 하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세입자는 네.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집주인에게 다시 보내고 예. 그런데 집주인은 처음 말 바꿔서 예. 자신의 노부모가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는 예. 그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네. 이 사건 1심, 2심 재판부는 예. 임대인이 적법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예. 실거주 주체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 갱신 거절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예.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할 책임이 임대인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 처음에는 자신이 거주하겠다고 하며 거주했다가 나중에는 소송 제기할 때는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겠다고 하는 등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네네. 이 판결의 경우에 실거주 목적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 집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로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살지 정도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이제 집주인은 내가 살 거예요. 했다가 부모님이 들어와서 사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급하게 이사를 했다. 그래서 임차인 세입자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자, 그랬는데 결국 그런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 어떤 뭐 입증이 되지 않았다. 진실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 안 해도 되는데 이사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피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네. 이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했는데 갱신 요구가 만약 받아들여졌다면 예. 거절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예.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이 경우가 이제 실거주를 하는 거 입증을 못했다 이 정도만 갖고는 손해배상 책임은 없고 네. 비어 있었다라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묻기는 어렵고 네. 새로 이렇게 임차인이 들어왔다. 네. 그 경우가 됐을 때만 손해배상이 카운트가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네. 먼저 당사자끼리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3개월간의 월세. 만약 보증금만 있다면 이를 예. 이제 월세로 바꾼 금액을 말하고요. 예. 두 번째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월세와 예. 그러니까 임차인 세입자가 원래 지급하던 월세의 차액분의 2년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월세하고 보증금 전환하는 거는 100을 곱하는 형태로 하거나 100분의 1로 나누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시키면 100분의 1을 곱하면 되죠? 네. 그리고 월세는 100을 곱하면 보증금으로 환산이 되는 거고요. 네. 예. 자,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경우 중에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다라고 네. 법이 정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전세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그리고 실거주 그리고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얘기 들어보면 역전세난이 심한 상태에서는 이 손해배상액 청구하는 게 또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금액이 큰지 변동폭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갱신 거절 손해배상 그리고 실거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 정리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 이사까지 간 이후에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 대법원 사건처럼 계약 갱신 요구 시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관련 자료들을 요구해서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요구해서 좀 수집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적극적으로 누가 살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자나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거나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좀 대충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설명하는 걸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그래서 어떤 분이 사시려고 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네, 지금까지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